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세 명이 그렇지만 우리 정박님이 아주 재미있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또 네. 정박님이 약간 이제 감기 기운이 있으셔갖고 네. 제가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또 혼을 내시고 댓글 보니까 정프로 그 입 좀 다물라고 하고 그 입 다물라고. 그래도 저는 정프로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요? 이제 내 꿈은 정영진이야. 왜? 저번에 저희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봤거든요. 네. 내가 동경할 사람, 네. 그 누굴까? 내 주위에 가장 말 잘하는 사람. 정영진이다. 정영진을 훔치고 정영진을 따라해서 네. 실천해서 네. 나는 정영진이 될 테야. 내 꿈은 너야. 연진이가 아니고 영진입니까? 내 꿈은 영진이야. 영진이 너야. 최욱 있지 않나? 최웅님 앞에서는 최웅님이라 할게요. 네, 오늘은 자랑하니까. 네. 아이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거 네. 기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껏 지식 뽐내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책으로 여러분께 좋은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오늘은 좀 부드럽고 좀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 좀 재미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네. 결국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 죽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하고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피할 수 없는 것. 노동. 여성? 노동은 피할 수도 있지. 돈 많이 물려받으면 노동은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사실 근데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 사실 세금이죠. 세금. 세금? 네. 세금.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없나?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다 거기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그렇지. 다 비용들 수리를 사면 주세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소비세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은 잘하면 뭐 어느 소득 이하면 피할 수도 있으나 아마 간접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세금은 피할 수는 없죠. 네. 네. 그게 바로 결국 이제 뭐 세금에 관해서 근데 이제 세금만 하면 또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세의 세계사 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내려고 하고 적게 내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이 프리즘으로 이 세계사를 살펴보면 이게 상당히 또 재미있거든요. 책 재밌게 쓰셨겠다. 그 예전에 우리 종교의 흑역사 네. 썼던 오무라 오지로 작가가 이 오무라 오지로 작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국세청 출신이니까 그래요. 바로 탈세의 세계사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부터 중국, 일본 그리고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비틀스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그룹 사운드였지 않습니까? 네. 그 비틀스가 해산한 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그냥 멤버들 간에 불화다 아니면 여러 가지 봤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세금 문제가 제일 컸다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결국 비틀스 해산의 큰 축이었다는 거죠. 그룹 해체하는데? 네. 세금 문제가. 세금이? 네. 해체한다고 뭐 더 좋아지나요? 그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비틀스가 이제 62년에 그 데뷔를 해가지고 70년에 해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결국 그 당시 60년대 주로 수입원이 영국 이제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영국의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율이 네. 80% 정도였대요. 80%? 네, 최고 세율이 80%. 와.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의 최고 세율 구간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거 붙으면 거의 9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됐대요. 와. 90% 가까이. 자, 그 와중에 이제 그럼 이거 세금을 다 내면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회사를 만들고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애플이었대요. 지금 우리 말은 애플 컴퓨터가 아니라 비틀스가 만든 회사가 애플이거든요. 네. 근데 애플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사람들 아이디어를 갖고 와 우리가 막 돈을 밀어주겠다. 근데 문제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가 경영을 맡아 하다가 결국 1년도 안 돼 가지고 거의 뭐 애플이 파산 지경에 왔다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또 뭐 존 레논이 오노 요코하고 사귀면서 또 멤버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이 세금 문제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나중에 해산할 때 70년에 존 레논 같은 경우는 당시 뉴욕에 있었는데 거의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 빌릴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세금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냉전 시대지 않습니까? 예. 네.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체제 경쟁, 이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공산주의가 계속 사람들한테 네네네. 퍼져가겠죠,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수정 자본주의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고 이랬는데 이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복지 제도를 챙기기 시작하고, 네. 그죠?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대폭 이제 세율을 올려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부자들 다 죽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최고 세율이 80%,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80%였고, 와. 그리고 법인 세율도 대부분 다 높았고요. 지금보다 다 두세 배 이상 되었고,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높았다는 거죠. 네. 뭐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 세계 최고의 부자 가문하면 우리가 습니까? 부자 가문? 네. 그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죠. 그 로스차일드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네. 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네. 좀 나름 퇴락을 했느냐? 네. 결국 상속세 때문에 세금 문제였다는 거죠. 아, 지금 우리나라도 상속세 관련해서 네. 이슈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뭐저 금투세라든지 네. 몇몇 세금에 대해서 뭐 정파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 뭐 기업이 영속적인 뭐 운영을 위해서는 네. 뭐 좀 하여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좀 걷더라도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 네, 여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하는 그 탈세 세계사, 탈세 세금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분석해서 네. 세계사의 움직임을 함께 좀 들여다본다 이런 책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가가 승립하려면 네. 국가 이퀄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면 국가는 승립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내적으로는 치안을 유지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국방, 외교를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할 때 세자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벼와자에다가 그 탈자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탈? 탈? 해탈, 벗을 탈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벼를 막 이제 수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확물에서 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자란 말이죠. 탈. 아, 그래요. 네.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제 꿈은 영진이라 했잖아요. 네. 알려주세요, 빨리.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들으시려면 팔복예술대학교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팔복예술대학교. 예, 팔복예술대학교 여기에서 우리 정박님이 음. 강의를 또 하십니다. 아, 올해도 강의하십니다. 네. 전주문화재단에서 이거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서 뭐 8주, 네. 10주 이렇게 이제 8주, 한번 코스가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인문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인문학 관련된 이런 강의를 이제 정박님이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6번 하고 해주시죠. 오프라인으로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 해주시죠. 음. 거기서 올해 5기 2024년 그럼 4기까지는 이미 하신 거예요? 네, 네. 어떻게 그분들 잘 졸업시키셨습니까? 네. 근데 졸업했던 분이 다시 또 듣고 또 들으시기도 하고. 뭐 커리큘럼이 자꾸 달라지니까. 얼마나 좋으면은 또 올까? 네. 뭘. 그거 이제 올해도 하는데 4월 29일까지가 모집 네. 기간이니까 얼른 요거 들으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전주 문화재단 여기 네. 이제 들어가면 바로 네, 네. 뭐 하실 수가 있고요. 요게 또 출석률 100%면 저 수업료도 다 100% 돌려줍니다. 아, 수업료가 얼마 정도였죠? 네, 몇만 얼마 안 원 합니다. 수준일 네, 거야 아마. 네, 네.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받으려고 받는다기보다 그냥 신청만 하고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예방하려고 받아놓고 출석 다 하면 다 돌려주는. 네. 이게 진짜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음. 예. 전주문화재단 아주 칭찬합니다. 네. 팔복예술대학교 우리 정박님의 인문예술학 강의 요것도 한번 네. 꼭 올해는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 계시면 또 정프로 목소리 말고 우리 정박님 목소리를 더 집중적으로 듣고 싶으시면 팔복예술대학교 네. 우리 정박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탈세의 세계사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고대부터 네. 아주 최근 이야기까지 이렇게 다뤄주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으면 그래서 부자들이랄까 그리고 또 못된 사람들이 세금을 자꾸 떼어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일반 서민들에게 국가는 모자란 세금을 더 이제 막 부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면 결국 그 국가는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세계사의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좀 징수를 하느냐. 이게 결국은 이 국가가 융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가 참 근데 아마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건데 조금 이제 많이 가져간다 싶잖아요. 네. 그럼 특히나 이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튈 수 있어. 튈 수 있다? 또 다른 나라로 네. 세금이 적은 나라. 그렇죠. 세금 없는 데로 막 가면 되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참을 만큼만 좀 많이 걷는 고기술. 네네. 예, 그리고 못 도망가게 하면서 잘 네. 세금을 걷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조금 과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도 혹은 뭐 북유럽 같은 네. 데들도 저 부자들 엄청 다른 나라로 튀거든요. 네. 아니면 조세피난처, 그러니까 텍세이븐 네. 이런 데 가가지고 네. 다 해버리니까 네. 네, 세금을 못 걷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잘 피하면서도 어쨌든 이제 나라에 돈이 있어야 또 뭐 복지를 하든 뭐 네네. 나라 운영을 하게 될 테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안 거두면 이제 그게 또 안 되니까 네네. 나라가 또 완전 박살 나는 거고. 그럼 여기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네. 많이 걷어가. 네. 그거를 합의로 오케이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이제 이건 탈세 세계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얘기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북유럽 스웨덴 국가인데? 예를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합의를 해가지고 사회적 네. 합의를 해서 그 뭡니까 발렌베리 가문입니까? 예. 그 지배권을 인정해주고 충분히 또 그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근데 실제 그 삐삐 롱스타킹 있잖아요. 말갈량 삐삐. 네. 네. 그 지었들 그 린드그렌이죠. 그 작가. 네. 그 작가 같은 경우가 평생 사회민주당 당원이었어요. 사회민주주의자거든요. 네.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본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복지를 필요하다고 그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린드그렌 같은 경우가 76년에 그런 에세이를 썼단 말이죠. 발표를 했어요. 약간 가상 에세이를. 자기를 약간 모델로 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번 작가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낸다 이거죠. 그 세금 이래 내고 저래 내고 하다 보니까 수입의 102%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사회민주당 집권하는 당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아니 우리 이런 유명한 작가가 그리고 평생 우리 당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 지금 뭐 하냐 해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거 완전히 이런 식으로 다 뺏어 가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제 작가의 여러 가지 그 에세이로 인해서 논쟁이 붙고 해가지고 40년 만에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지만 물론 이 사람은 영원한 사회민주주의자였습니다만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금이나 탈세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쉽지 않다. 사회적 대합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인간의 욕망을 그러니까요. 또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니까. 예, 물론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 뭐 좀 어느 정도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그런 아주 높은 복지, 높은 세금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게 뭐 6, 70년대, 80년대 뭐 대충 그때 해갖고 나름의 이제 괜찮은 시기를 좀 보내긴 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냐고 아마 물어보면 그분들도 자신 있게는 얘기 못 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도 점점 이제 탈출하는 좀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예를 들어 고소득자 같은 경우들은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돈을 받고 이 정도 생활 수준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어갖고 그 인근 나라들로 좀 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래서 과연 그게 이제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논의해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해가지고 스웨덴 이민 생각하시는데 막상 스웨덴에 가니까 스웨덴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죠. 자유롭게 돈 많이 벌 수 있고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참 이제 하나의 균형을 찾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이제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딱 좀 잘 걷지 못하면 큰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혁명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국가가 분열되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 이 세금이 잘 제대로 조세 제도가 정착이 못 되면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결국 국가가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 조세 제도를 가지고 그 양극화를 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그 나라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득권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유층도 결국은 위험해진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이랄까 이런 나라에서 소득세나 상속세율이 높았냐? 결국 경쟁하는 소련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소련 쪽에 여러 가지 뭐 공산주의가 지상 낙원이네, 우리는 평등하네. 이거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89년에 결국 이제 몰타 체제로 냉전이 해체되고 그 이후로 소련이 몰락하게 되면서 나름 이제 지금까지는 높은 세율이 필요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더 이상 이제 눈치 안 봐도 돼. 그러면서 세율들이 다 낮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심해졌죠. 국내적으로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빈번한 테러랄까, 빈번한 갈등은 또 이런 것들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실행이 됐거든요. 아, 77년이에요? 네, 부가세 77 시행된 부가세. 게. 되게 늦다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그건 원래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 자랑하는 게 바캉스, 부가가치세 이런 프랑스는 것들. 언제 했는데요? 그게 20세기 중반쯤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네. 모든 상품에 뭐 한 10%든 상품과 제어 일정 이용료, 예. 부분에 이제 세금을 매기는 네. 거.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간접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직접 세금을 거두려면 조세장이 심한데 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냥 넘어갈 세원 마련이 아주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77년에 딱 그게 이제 조세 제한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세금이 된 거지 않습니까? 1978년에 그때는 총선거가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했거든요. 국회의원 총선은. 네. 신민당이죠. 야당이 집권여당 공화당보다 득표율이 1%가 더 높아요. 그 유신 체제에서도. 아. 이 세금이 그만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얼마 안 돼서 79년 11.6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부가가치세 제도가 잘못 도입되면 2년 만에 정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정권들이 함부로 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 세금 좀 올린다는 얘기 나오다가도 뭐 선거 다가오면 하여튼 바로 그 얘기 사라지고 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도 루이 16세가 세금을 이제 좀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 상태로 가니까 이 세금을 좀 걷어야겠다. 근데 루이 16세는 진짜 국민을 위하는, 백성을 위하는 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귀족과 종교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들렸거든요. 삼보회를 소집해서. 근데 결국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역사의 전개에 따라가서 단두대 목이 잘렸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세금 문제란 말이죠. 이 세금 문제, 뭐 영국 같은 경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영국에서 청기도 혁명 크로멜이 그 찰스 1세 목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세금 문제예요. 그것도 세금 문제 때문에 결국 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 큰 어떤 우리가 시민사회를 만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세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세금이 결국은 오늘날에 지금 민주주의도 만들고 다 만들어낸 거죠. 네. 지금 아까 1970년대 저희가 그 부가세를 걷었다가 하니까 77년, 네네. 77년 좀 놀라셨잖아요. 네. 근데 이 탈세 세계사 보니까 이 탈세가 그러면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 더 전부터 세금이 있으면 탈세가 있었겠죠. 네, 네. 역시. 그러니까 네. 너무 궁금해요, 진짜. 네. 고대 이집트 탈세 네. 어떻게 했는데 얘네는?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네. 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도시국가잖아요. 거기는 직접세가 적었대요. 직접세. 네. 직접 시민들에게 거두는 세금이 적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장사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기본적으로 비교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강하고 일치 단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대체로 어떻게 했냐면 거의 이제 직접 과세는 거의 안 했다고 봐요. 직접 과세는. 그 뭐 상품들에 그냥 뭐 배 하나 들어오면 얼마 뭐 이렇게 했나? 관세를 이제 주로 했고 관세를. 네. 그리고 이제 그 아테네 같은 경우는 델로스 동맹이라고 네.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이제 아테네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도시국가도 우리에게 돈 줘. 그런 걸로 이제 재정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도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큰 돈이 들어갈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안티도시스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해요. 안티도시스. 네.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환 소송이라고 해요. 교환 소송. 교환 소송. 네. 교환 소송. 소송? 네. 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 당신
공공공사를 좀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 기부를 해라는 소리예요. 이제 돈이 필요한.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명령 받았는데 아니 나보다는 더 돈 많은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나는 내가 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인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 보고 내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보고 응이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돈 더 많은지를 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이 밀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세금 거두면 정영진 안 내잖아 그렇죠. 이러면서. 아이씨 걸렸네. 네. 자 그러면 그 지명받은 사람이 있죠. 네. 그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공공공사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좋아 그러면 아유 재산 까봐. 그렇죠. 서로 그러면 난 내 재산이 쟤보다 적으니까 서로 재산 교환하자. 재산 교환을 하자고요? 그럼 자기가 더 많으면 할 수 없이 공공공사에 나갔고 안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데 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서로 교환하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거죠. 와. 그게 교환 소송인 거지. 재산 되게, 교환하는 거. 되게 현명하다. 네. 야 이거 뭐라 하지 캐릭터 삭제하는 거 뭐였지 캐삭방이라 그러나 그런 거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만약에 재산 비교해서 난 분명히 내가 적은 것 같은데 네가 나를 많다고 하니 오케이 그럼 바꿔봐.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게 나오네. 이거 재밌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럼 새로 뭐 노예들도 싹 바뀌고 그때 이제 재산이었을 테니까. 그렇죠. 집 바뀌고 네. 내가 갖고 있던 영지 바뀌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싹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 네. 그렇게 실제 그까지 간 기록은 거의 없어요. 룰은 그렇게 있었어요. 룰은 있고 그냥 대충 그렇게까지 가기 전까지 타협을 하는 거겠죠. 절충을 하고 그냥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캐삭방이 쉽진 않지. 그동안 싸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국가가 이렇게 이제 이런 공공봉사라고 할까 이런 기부들 이런 것들이 어떻든 하나의 어떤 사회 풍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국가가 융성할 때 항상 부유층이 제대로 세금을 낼 때라는 거예요. 이런 기부를 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로마는 왜 다른 유럽 나라들을 가보면 귀족의 아주 멋있는 성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이 있고 성이 있는데 로마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로마는 개인 귀족 가문의 성보다는 공공시설 우리 로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큰 어떤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목욕탕 했다는 거죠. 공공의 시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의 것 네네네. 레스 퍼블리카라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국가의 힘이 세고 우리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 세금을 막 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적게 내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네. 아니면 이제 세금 내는 이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 이 정도 세금은 적당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명도 없었어. 없어. 다 나는 너무 많이 냈는데 너무 많이 내 죽겠대 아주. 세금만 좀 어떻게 안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다른 데서 또 얘기할 때는 또 세금으로 좋은 일을 또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는 겉으로 하지만 개개인이 만나보면 세금 많이 내서 억울해 죽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바로 이렇게 고대 아테나이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델로스 동맹에서 다른 폴리스에서부터 돈을 좀 받고 또 나머지는 이런 공공 기부 부자들이 돈을 내고 또 이제 우리 지금도 뭐 간접세들이 있잖아요. 포도주세 우리도 지금 주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매춘세 이런 것도요. 매춘세도 있고 통행세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재정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체적 기질이 강해가지고 네. 뭔가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그런 간접적인 걸로 해야지 네. 세금 징수가 용이했다는 거죠. 네. 근데 요즘이야 사실 뭐 다들 뭐 카드 쓰고 뭐 이렇게 되면서 네. 세금이 네. 그래도 비교적 좀 뭐 정확하게 집게 되고 소득 같은 것도.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그냥 다 현금 박치기에 뭐 예를 들어 매춘세라고 해도 하룻밤에 5명이 왔다 갔는지 뭐 2명이 왔다 갔는지 이걸 일일이 체크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다 양심에 맡기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평균 대충 넌 그냥 하루에 3명 받은 걸로 다 해 이렇게 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시면 나옵니다만 보통은 뭐 로마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국가가 우리 요즘처럼 텍스맨 그 징세 네네. 공무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을 징세할 권리를 팔아요. 세금을 거둘 권리를 자 5년치 이 세금 거둘 권리를 경매를 붙인단 말이죠. 그래갖고 저 돈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럼 쥐어 짜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면 피해가 컸겠네. 그래서 우리 그 바로 예수의 시대 때 네. 그 제일 싫어하는 게 세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제국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고 자 거기에 한 몇 년간 그 세금을 거둘 권리를 팔아갖고 그 사람들이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20세기 그 중남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징세 권리를 팔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현대에도. 현대도 팔았어요. 야, 그건 진짜 안 되는 일이지.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네. 얼마나 쥐어짤지는 뭐 그렇죠. 눈에 선한데 네, 네. 쥐들이 낸 돈의 2배, 3배는 더 짜려고 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부유층이 세금을 어떻든 잘 내고 이럴 때 국가 융성하고 네. 그 부유층이 자꾸 탈세를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그 세금 부담이 가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서민들 삶이 피폐해지면 그 뭐 결국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네네네네. 자 그렇게 이제 뭐 고대 아테나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제일 뭐 중요한 또 세원 중에 하나가 관세죠. 교육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관세는 결국 이런 거죠. 자, 어쨌든 물건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튼튼한 벽으로 세관 시설을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 일종의 보세 창고가 들어있는 거죠. 네네네. 그 보세 창고라는 게 그거잖아요. 세금을 관세를 보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까지 세금을 내야지만 이제 이걸 찾아가지고 팔 수가 네.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몰래 수입해서 해가지고 하는 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관세 안 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밀수를 해가지고 하다가 들키잖아요. 그러면 내야 되는 관세의 10배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죠. 관세가 아마 그 시대는 그래도 제일 세금 때리기가 네네. 제일 유리한. 네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한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고, 그럼 이제 그거 체크하는 카운트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은 그렇죠, 아니었을 그렇죠. 테니까. 네. 그나마 그게 제일 좀 잘 매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겠네요. 네. 네. 근데 여기 아테나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뭐 공무원을 둔 게 아니라 징세 청부인 이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 부유한 상인들이 내가 그 징세 청부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겠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좀 낮게 할 거 아닙니까? 그 5년간 징세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낮게 해야지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파산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샀는데 너무 높게 불러가지고 돈을 거두지 못하면 그 사람들도 파산하는 징세 청부인 상인들 그래요? 파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관세 피하려면 어떻게 뭐 그 배를 항구에 안 대고 살짝 밀수죠, 밀수. 다른 데다 이렇게 네, 살짝 해갖고 네. 밑에 막 이렇게 그렇겠죠. 작은 배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해서 탈세했다. 근데 보통 이제 밀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예전에 우리가 경제력이 많이 떨어졌던 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때도 밀수 많이 했거든요. 네, 사카린도 밀수하고. 네. 특히 50년대 같은 경우는 밀수할 때 우리 그 당시 단속해야 되는 그 여러 뭐 배 있지 않습니까? 네. 단속선이 밀수선보다 이게 속도가 느린 거예요. 못 따라잡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승만 정권 시절인데 뭐 포로 쏴서 격침시키라는 거예요. 안 되면 포로 쏴서 격침시켜라. 그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 밀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이 물건을 수입해서 가져서 팔잖아요. 10배 이상, 보통 뭐 5배 정도라 5배 이상 이익 나면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가 왜 이게 근절이 안 되냐면 예전에 뭐 우리 70년대 이제 우리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그 이제 영화 그 있거든요. 네. 마약이 이렇게 프랑스 마르세유 가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홍콩에서 원료 물질 들어와가지고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일본으로 팔려가는 코리안 커넥션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마약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남기냐면 거의 뭐 1000배 가까이 남겨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목숨 걸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밀수 제도 같은 경우가 계속 밀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징세 청부 제도가 로마에도 개성되고 그 다음에 중세 유럽, 이슬람에 개성돼 가지고 근대에 와서 이제 폐지됐다고 하죠. 그렇지만 뭐 제가 알기로 20세기의 그 남미 국가에도 그런 한 번씩 그 국세청 업무를 이제 판다 이런 건 사례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밀수란 영화도 아마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 네네. 작년인가. 네. 김혜수 씨랑 염정아 씨 나오고. 네. 예, 그 영화에서 보면 해녀분들이 막 그러니까 밀수배가 던져놓은 뭐 금덩이, 뭐 가전 안 봤구나. 네, 안 봤어요. 아 그래요? 거기 보면 막 그 밀선이 어느 좀 정해진 장소에다가 막 물건을 던져놓습니다. 뭐 금덩이도 있고 네네. 뭐 이것저것 있죠. 그럼 이제 해녀들이 가서 이제 해산물 이렇게 캐내는 것처럼 갔다가 이제 다 그 밀수품 배에다 실어갖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약까지 이제 손을 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포하지 마시고. 아유 작년 영화인데 저볼 거예요. 요까지는 또 다 예고편 나온 거니까 네.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뭐 꽤 있었고요. 네. 아,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이제 네. 탈세들이 좀 있었고요. 자, 요 이제 탈세가 이제 그리스 같은 도시국가, 네. 상업을 주로 하는, 교역을 주로 하는 나라의 네. 경우는 이렇고, 농업을 주로 하는 나라 있죠. 바로 이집트. 네. 그 농업을 주로 하고 관계 농업하다 보니까 강력한 중앙 권력이 이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여긴 탈세하기가 힘들 것 힘들 것 같은데. 같은데? 땅이니까. 딱 보이는데.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징세 청부인을 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권력이 강력하죠. 아, 군대도 있고 강력하죠. 그러면 관리가 있구나. 관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리가 직접 가다 보면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뇌물? 말하는 뇌물, 부패, 아. 탐관오리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날 뽀찌 수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그렇지 뭐 뽀찌지 뭐 그게.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앙 집권화된 일종의 이집트 같은 경우는 결국 직접세를 아무래도 많이 취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 자체가 시민들 자체가 자기 자치 기질이 강하니까 간접세 위주로 가야 되고 직접세를 징수하기 힘든데 여기서는 중앙 권력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파라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 세금 징수가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금은 보화로 치장하고 이게 가능했던 거겠죠. 이 이집트의 모든 땅은 파라오의 소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을 결국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빌린 값을 내라 이거죠. 그게 일종의 조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수확물의 한 20% 정도를 부과했다고 해요. 수확세로 20% 정도 네, 부과했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뭐 인두세, 사람, 우리 주민세 생각하시면 되죠. 네. 사람에 대한 이제 세금들. 아, 사람 머리 수당 받는 네, 거.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만 세월해 가지고 얼마씩 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성인만이죠. 나중에 애기도 애도 그래요? 많지 않나? 애를 성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예전에 조선 후기에 가면 네. 백골 징포 황구 첨정 해가지고 태어난 지 뭐 요거 갓난아기도 그냥 막 성인의 군포를 매기고 세금 매기는 거죠. 그리고 죽은 노인도 그냥 살아 있는 걸로 해서 세금 매기고 뭐 그런 수법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결국 이집트 같은 경우는 관리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자국 관리들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네. 문제는 이걸 뭐 일일이 어떻게 수확물을 산출하겠습니까? 이거 얼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이 토지 면적에서 수확량을 예상 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발전한다? 기하학이 발전하는 거죠. 아. 측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지오메트리. 네. 기하가 여기서 발전한 거예요.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약간 음을 번역했습니다만 한자로 말하면 몇 어찌잖아요. 몇 기 어찌하. 그 사실 비슷해요, 그죠? 아, 땅을 몇 얼마인가 어찌 하나 이거거든요. 지오의 미터, 예. 미터 예. 측정하는 거. 그렇죠. 땅 측정.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클리드 우리 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하학 정리가 나와 있는데 그 이집트의 바로 그 징세 관리들이 토지 측량 방법을 다 해놓은 걸 정리한 거 정도라는 거죠. 어는 어떻고 공무원들이 하여튼 징세를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의 어떤 부정부패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공무원들에게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뇌물을 받으면 코를 베고 그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저 척박한 아라비아로 쫓아내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또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유혹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뭐 탐관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 뭐 이게 이 관리들을 잘 통제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집트가 상당히 계속해서 잘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던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한 3,000년간 그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나라는 지금까지 역사상 이집트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시스템이 잘 어느 정도 작동을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기원전 한 1300년쯤에 결국 관료 시스템이 부패가 되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취약해져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파라오들은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증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아, 그럼 나라 망하지.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아이고 농사 안 지른다 그러면. 그렇죠? 농사를 지으니까 세금 내니까 농사 안 지을 거야. 그러니까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 이 농촌 인구를 가지고 또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할 때 제방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도 없어요. 그럼 보수를 못 하니까 또 이제 더 황폐해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붕괴 패턴에 빠질 때 결국은 또 대두되는 게 하나 있죠. 종교. 국가가 이렇게 될 때 결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손바닥만한 땅덩이 가지고 있어봐 자꾸 세금 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금 안 내려고 하면 바로 신전에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기부하고 나도 신전에 노예로 들어 살겠다. 우리가 고려 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려 말에 권문세가의 재산이 산천으로 경계를 이룬 데 있거든요. 산과 하천으로 경계를 이룰 만큼 권문세가가 그 완전 일종의 그 지역을 다 장악한단 말이에요. 이강부터 저강까지는 우리 땅. 네. 목은 이색만 해도 그 한산에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뭐 그 10만 평 가까운 땅을 하사를 받고 이러거든요. 네네. 다 대지주들이 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냥 차라리 권문색한테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불교 사원에 갖다 바친 거예요. 절에다가 내 재산 갖다 바치고 여기 차라리 일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가 갈수록 이제 위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전은 뭐 지금도 요즘도 종교 시설에 관해서는 세금을 많이 면세를 해주자고 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신전은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 국가의 재정은 궁표에 적었는데 신전의 그 창고는 갈수록 막 불러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신전으로 다 도망쳐가죠. 그 주민들을 과세 자원은 갈수록 사라져가죠. 그러니 결국 이제 신전 자체가 일종의 국가 내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나라가 결국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명명만 유지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페르시아 쪽에 지배에 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집트, 그리스 또 어떤 나라들 뭐 좀 고대 국가 중에 뭐 중국 같은 데도 좀 네. 거론이 되나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세금을 네. 가장 이제 나름대로 그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막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하나의 통일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결국 최종적인 승자가 됐던 나라가 진나라죠. 네. 진시황. 시주왕. 결국은 뭐냐면 세금을 이 나라는 잘 조세제도를 잘 정비를 해놨거든요. 진나라가. 네. 그게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는데 아주 큰 아, 역할을 했던 그래요? 거죠. 원래 이제 진나라는 인두세 제도가 있어요. 네. 산부라고 하는데 계산할 때 산자하고 보통 부, 매길 부자 이런 거 쓰는데 네. 이 부라는 게 본래 뭐냐면 병력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을 부라고 한대요. 근데 이 세금은 그러면 결국 병력에 종사하지 않는 남자들한테 걷어야 되는데 결국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부과하는 거죠. 노인, 다 여자 부과하는 거죠. 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좋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두세잖아요. 머리만 딱 체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집권자들이 좋아하는 세금 이런 것들이죠. 걷어들이기 쉽잖아요. 네. 힘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세금이에요. 그렇죠. 1인당 그냥 똑같이 받아버리면 네. 돈 많은 사람도 뭐 5만 원, 그렇죠. 돈 없는 사람도 5만 원이면 그러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5만 원이야 뭐 아무 의미 없는 돈이겠지만 네.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녀에게 다 부과를 하는데 15세부터 65세까지고 봐요. 요때까지가 이제 부과 대상인데 네. 네.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성 있잖아요. 네. 이때 미혼 여성은 15세부터 시작해요. 15세부터 30세의 미혼 여성이 있을 때 이 미혼 여성에게는 5배를 더 부과시켜요. 왜? 결혼하라고요? 결혼해서 애를 안 놓으니까 큰일이다 이거죠. 이런 젠더 감수성 같은 이라고. 아니, 물론 당시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결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없습니다만 그만큼 딱 상징적으로 여자의 미션은 뭐다? 결혼을 아이, 해야 많이 하는 거. 낳는 그런 것들인 거. 아니, 근데 결혼 그렇게 해도 진나가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그렇게 걷어가면 어떻게? 근데 그 조선의 드라마, 조선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서도 네. 그런 얘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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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결혼 안 한 여성 나왔습니다. 세금 내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연한 이제 딸을 두고 있으면 그 아버지가 엄청난 이제 그 비난도 받고 세금도 상당한 내야 이제 되고.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죠. 미혼세 같은 거네요. 요즘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러면 미혼 남자에게는 그런 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대부분 다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이 가부장사회잖아요. 가부장사회. 진짜 만약에 너무 못생겨갖고 결혼을 못해. 어떡하냐. 진짜 그 시대에 정말 못생겼고 막 아니 그것도- 근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그 연애를 해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아,
무조건 그냥 그냥 이 집이 저 집 보내 이렇게 네. 하면 그냥 가는 거고.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긴 뭐 연애에서 결혼한 게 뭐 인류 역사상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연애에서 결혼한 거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따지자 맞아요. 보면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네. 그 저기 계몽 뭐 있지 않습니까? 이강수 예. 그 무정 이런 시대부터예요. 얼마 안 된 겁니다. 참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좋은 건지 모르겠다. 네. 예. 네. 자 그렇게 이제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의 일종이죠. 노역과 병력. 노역은 노동에 근무해야 되고 병력은 군대를 가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 당연히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은 우리가 아까 탈세 말씀했습니다만 이거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 여장하고 거죠. 여장보다는 이제 결국 노인 연령이 아닌데 노인으로 이제 그렇지. 올리는 거죠. 나 지금 70세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쌩쌩하고 주름 하나 없고. 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적발될 경우는 갑옷 2벌을 납부해야 된다. 네? 갑옷 2벌을 납부해야 된다. 아 갑옷. 네. 아 갑옷이 그때 엄청 비쌌군요. 네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차 한 대 정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청년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15살이면 청년이죠. 예. 그런 사람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거나 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마을 일족의 장로라고 하죠. 마을을 책임지는 마을 지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너 책임이야 이거죠. 어차피 마을에서는 다 알 테니까. 네. 그러면 그건 뭐 감시를 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거짓으로 신고하기가 매우 어렵겠네요. 그건. 네네. 네. 그렇지만 뭐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장애인 생겨나요. 노인으로 신고를 많이 했고 한나라 시대 호적에 보면 젊어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남자 비율이 그렇게 높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은 걸로 사망 신고해버리고. 네, 사망 신고를 해버리고 실제로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것도 항상 많았다는 거죠. 네네네. 자 결국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한나라를 유지하려면 이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고 결국은 뭘로 이제 그 국가 재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화폐를 주조하는 것 이게 큰 재원이었다고 합니다. 화폐를 주조하는 것. 주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100만 원 달라 그래. 그러면 100만 원을 주면서 세금을 딱 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귀금속 가지고 지금 우리는 종이화폐 이렇게 쓰고 합니다만 예전에 금화 은화 생각하시면 네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금화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요게 금이 뭐 요즘 치면 이런 금 1kg가 네. 실제 요즘은 한 500만 아니 몇천만 하겠죠. 네. 몇천만 하네요. 하여튼 자, 금 1kg가 본래 그 당시에도 한 100만 원 한다 칩시다. 네. 근데 실제로 금 1kg를 안 나는 거죠. 안 만드는 거. 금 한 500g만 여가 금 1kg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100만 원이다라고 정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정부는 그걸 얻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화폐 주조를 통해 가지고 이 기금속을 가지고 이제 자 요게 실제로는 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 어치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1000만 원이야라고 해버리면 900만 원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표시된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들여서 그 돈을 만들면 나라로서는 그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거네요. 네네. 그 우리나라 그 표현은 뭐 말이 있는데 멜팅 포인트인가? 그건 좀 다른 거긴 한 것 같은데. 네, 주조 이익이죠 이게. 네, 여튼 우리도 10,000원권 하나 발행하는데 뭐 제작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한 150원 들면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900원쯤은 네네. 그냥 남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주조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진시황이 대규모 화폐 주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국 시대의 마지막 패자가 되었던 이유가 그렇게 재정이 튼튼하니까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딱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화폐를 다 통일시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화폐가 통일이 돼야지 교역이 촉진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폐 쓰는데 저 나라는 이거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이제 하나가 통일됐으니까 무조건 화폐도 하나야. 도량량 하나 해야지 장사가 잘 될 거잖아요. 네.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도시가 발전하고 더 이제 세금은 징수하기 더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바로 법정 화폐를 만드는 정부의 힘이 되는 거죠. 탈세하기 점점 힘들어지네.
발권력이 이제 네. 정부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러기 어렵습니다만 워낙 이제 위패들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는 위조 화폐 만들기가 쉬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화폐를 되게 주조를 하니까. 예. 근데 민간도 마찬가지 그 기술은 다 있을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좀 화폐를 밀조하면 이게 좋잖아요. 그래갖고 몰래 만들어가 팔면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슈퍼노트가 $100짜리 지폐 미국 만들듯이 바로 그때부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위조 화폐가 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세금을 탈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 훔쳐가는 거예요. 네. 국가의 재정을.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하고 정말 이거 뭐 중거리 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지금도 위조 화폐는 화폐 위조범은 거의 법정 최고형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형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기징역 내지 하여튼 굉장히 네. 큰 벌을 아마 내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형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형이에요. 와. 자, 그렇지만 그때는 예전에는 화폐 질이 뭐 그때 동전 만들기가 아주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조해도 큰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뭐 어떻든 금속 가공 기술 발전했기 때문에 뭐 이런 화폐를 대량으로 만들으니까 민간도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위조 화폐 만들기가 쉽었단 말이죠. 사실 우리 뭐 여기 책에 나옵니다만 이제 유방과 항우 할 때 그 항우가 본래 숙부가 항량이 이제 기병을 해가지고 결국 그 항량의 부대를 결국 항우가 다 이제 거느리게 됐지 않습니까? 항량이 기록을 보면 젊은 시절에 이제 유조화폐를 제조하는 집단에 속했다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결국 유조화폐를 만들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든 설비를 갖춰야 되고 기술자들도 있어야 되고 또 은밀한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의 반군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항우가 나중에 나름 유방과 천하를 겨룰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항량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력. 이런 조직력, 세력이 다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유조화폐를 만드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결국 이제 때려잡아야지.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수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었는데 기원전 119년 한나라 때 네. 제일 좋은 기구잖아요. 화폐를 딱 해가지고 갈아버리 가지고 그죠? 동전 있잖아요. 네. 갈아가지고 조금씩 네, 조금씩 모아. 빼가지고 모아가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원전 119년에 둘레를 만들었어요. 갈지 못하게. 갈아버리면 이제 표가 나잖아요. 이 둘레가 사라지니까. 동전의 옆에 둘레. 이렇게 딱딱딱딱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톱니 무늬는 그 뉴턴이 만들었다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둘레를 만들었다고. 둘레? 톱니까지 그러니까 우리 동전에 보면 둘레 만드는 거 있잖아요. 둘레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둘레가 있고 예전 10원짜리 보면 네. 거기는 톱니가 없어요. 그냥 매끈하거든요. 대신 이제 테두리 같은 게 있지. 네네네. 그 테두리를 아마 둘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것만 있더라도 그거 깎아내면 바로 표는 나니까. 갈아버린 화폐란 건 아니까. 그래서 그 둘레를 만든 게 한나라 때. 네. 그 뉴턴의 톱니는 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 우리 일반 동전 지금 네, 보면 이렇게 네, 왜 나와요. 만들었어요, 뉴턴이? 이거. 그게 바로 같은 이유죠. 같은 이유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원래 한 이만한데 네. 가야 자꾸만 돼. 가라. 갈아 다시 줄어들면 돌려만드는 티 안 거예요. 나잖아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놈은 또 가지고 또 조금 갈아. 티 안 나지. 근데 이게 한참 갈다 보면 나중에는 네. 동전이 원래 뭐 지름 10cm짜리가 갑자기 5cm가 되는 네. 거예요. 티가 너무 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막으려고 밑에 홈을 이렇게 쭉 네. 파갖고 홈만 없어져도 바로 그렇죠. 편하게. 네. 네. 그러니까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이제 그런 말들이었겠죠. 네. 재밌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금 몇 년 뒤에는 그 둘레를 청동으로 둘러싸서 갈아버리는 걸 방지했대요. 아, 더 강하게. 예. 그러면 뭐냐면 청동으로 하면 청동 색깔이 약간 빨간 색깔로 나오니까 표가 확실히 나버리잖아요. 네. 갈아버리면 이제는 둘레 빨간 청동이 사라지니까. 너 일로 와. 너. 네가 갈았지. 너 지금 이렇게. 그렇죠. 어. 자,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위조화폐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무제 때 네. 대량 생산이라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생산? 280억 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주화를? 예, 위조화폐를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럼 돈 가치를 떨어뜨린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 위조화폐는 안 생기긴 하겠지만 나라가 그렇게 재정적인 이익을 많이 보긴 좀 어렵지 않나요? 그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낮아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위패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훔쳐진 것보다는 그 차라리 낫다. 대량 생산이 낫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이때 나온 게 이제 소금하고 철에도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죠. 아. 소금하고 철하고. 이게 사실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철도 농기구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거를 세금을 매기는 것에 나아가 가지고 전매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전매. 전매. 독점. 국가가 다 만들어내고 판매도 국가가 다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KTNG고 한국인삼공사지만 예전에 전매청. 국가기관이에요. 전매청. 네. 담배하고 홍삼. 국가가 네, 다 홍삼. 그냥. 네, 전매청 저 신탄진에 있었습니다. 네. 아, 네. 이때 광고 없어요, 뭐? 커피 전매? 아, 커피 전매 할까요? 커피 전매는 1kg 가고 있죠. 네. 커피는 국가가 아니라 1kg 커피에서 전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통된 모든 커피가 이제는 1kg 커피로 다 통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kg 커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 예, 그래서 국가가 저 독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커피를 또 합리적 가격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1kg 커피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직접 드셔보시면 왜 자꾸 저희가 이렇게 1kg 커피 노래 부르는지 아실 겁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고 직접 맛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였고요. 그 신탄진 아까 저 전매청 있던 네네. 거기가 이제 철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디냐 뭐 서울이냐 어디 부산이냐 이게 보내기 편하게 그 철길 바로 옆에 있어요. 신탄진역 옆에. 예, 그래서 거기 또 이제 벚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예, 그 대전 사람들이 봄에 또 꽃놀이 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예, 신탄진 그 전매청 옆에 가서 꽃 구경하면서 이렇게 담배들 태우시고. 좋은 기억 있나 봐요. 거기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담배 심부름을 많이 했죠. 예. 아빠는 주로 이제 거북선, 그다음에 산도, 선, 선. 그러다가 이제 장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도라지 잠깐 들르셨다가 장미로 주로 이제 막판에는 가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큰일 나잖아요. 담배 심부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애기들한테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배 막걸리 심부름. 심부름 술 담배 심부름 애들이 다 했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저희가 같이 알고 있는 그 PD 맨날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 뭐 10살 때인가 하여튼 뭐 그때 이렇게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그 뭐 주전자에 이렇게 막걸리 받아오라고 받아오다가 이제 무거우니까 마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나중에 다 주전자가 비어갖고 완전 그 뭐 10살 때 꽐라돼갖고 쓰러져서 자고 있었다는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저희가. 근데 그런 경험담들이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술 담배 다 우리가 심부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 잘 컸어요. 맞아. 그러나 그렇게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전엔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대 서양의 뭐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고대 시대의 탈세들 또 위조 지폐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중세, 근대 이어지면서 또 탈세의 역사들이 쭉 있거든요. 더 흥미진진해지는 탈세의 세계사 저희가 2부에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2부로 돌아옵니다.